자, 화면 잘 보이실까요? 네. 자, 29일 학기공 무료 특강 플랫폼별 글쓰기를 진행을 할 거고요. 벌써 생각보다 29회나 진행을 했고요. 일단은 만 2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매달 뭐 하지 매달 고민하면서 일단은 지금 29회까지 이어져 오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무료 특강만 계속 꾸준하게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특강을 들으시다가 여러 가지 또 강의도 한번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특강만으로 진짜 제대로 잘 들으시면은 아마 도움되는 내용이 진짜 많으실 거예요. 오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내용은 제가 아까 설명 간단히 드렸는데 학교공 성장 마케팅이 뭔지 한번 설명을 간단히 드릴게요. 제가 욕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학원, 교습소, 공부방을 다 모아서 앞 글자만 따서요. 학교공이라고 제가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장님들을 위한 마케팅을 제가 연구하고 전달드리기 위한 커뮤니티예요. 제가 왜 학교공을 자 처음에 학원 마케팅을 대상으로 막 블로그를 가르치게 되었냐면 저도 똑같은 원장님들과 똑같은 공부방을 하고 있던 선생님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제 거 하자고 블로그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그전에는 그냥 아름아름 이렇게 그냥 방문 수업하고 뭐 센터 수업하고 하다가 그래도 공부방을 좀 더 키워보고자 제가 블로그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막상 블로그를 배우니까 우리 주변의 원장님들한테 좀 알려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알려주다 보니까 실제로 원장님들이 너무 많이 도움을 받았다 얘기 많이 하시고 처음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되신 부분도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된 게 벌써 이제 만 2년이 넘었던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저는 진짜 원장님의 시각에서 좀 최대한 보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잠깐만요. 제 소개는 간단하게 지금 학교공 상담 마케팅 대표를 저 혼자 회사 차렸습니다. 맡았고요. 그리고 일단은 예시24 교보문고 알라딘에 학생들이 줄을 서는 학원 블로그라는 전자책을 지금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원 블로그만 전문적으로 쓴 거는 처음인 책이에요. 지금도 더 이상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왜냐면 자 학원 블로그라는 파트가 그렇게 뭐 넓은 시장이 아니라고 생각되는지 마케팅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책들이 나와져 있는데 학원 마케팅은 실제로 블로그만 전문적으로 쓴 글은 없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 제가 근데 이 글을 쓰기 위해서는 당연히 제가 얼마만큼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컨설팅도 그리고 대행도 하고 대행 포스팅도 많이 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개인 컨설팅 그리고 블로그 대행, 인스타그램 대행, 챌린지도 계속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오늘 내용은 플랫폼별 글쓰기 어떻게 해야 될지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막상 PPT를 만들다 보니까 페이지가 장난이 아니게 됐습니다. 좀 더 빨리 넘어갈 부분은 제가 빨리 넘어가고요. 좀 더 설명을 드릴 부분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처음 파트는 일단 전단지예요. 자, 전단지 아마 학원 하셨으면 한 번은 다 만들어 보셨을 거예요. 내가 전단지를 만들면서 어떤 다른 사람의 전단지를 봤다거나 어떻든 아니면 미리 캔버스에 있는 내용의 전단지를 보고 참조를 했다거나 여러 가지가 있으실 건데 자, 원장님들이 전단지를 일단은 10번 이상 한번 만들어 봤다 하시는 분 있으실까요? 전단지나 그래도 10번 이상 만들어 봤다. 아무도 없으신가요? 10번까지는 안 만들어 보셨을까요? 자, 보통 전단지를 만들면 우리가 뿌리기도 하고요. 특히 저희가 3월 달에 전단지를 제일 많이 만들죠. 제일 많이 만들고 뿌리기도 하고 아파트 게시판에 붙이기도 해요. 맞죠? 보통 그 두 가지 용도로 사용을 하는데 그러면 거기 안에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가 진짜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얘기하자면 원장님들은 너무 많은 내용을 전단지에 담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전단지의 가장 기본적 목표는 시각적인 효과예요. 그래서 눈에 띄는 디자인, 일종의 우리가 브랜딩 컬러를 하나 정해서 우리 학원만의, 우리 공부방만의 컬러를 딱 이 컬러는 이 학원, 이런 느낌으로 가주셔야지 계속 그거를 같은 전단지를 뿌리더라도 효과가 있는데 할 때마다 다른 색깔의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로고가 있다면 그 로고에 맞는 디자인을 잘 뽑아내는 거와 그리고 매력적인 카피라이팅을 써가지고 이 학원의 호감도를 높여주는 일종의 각인시키는 효과가 전단지입니다. 특히 3월달 그리고 뭐 방학 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보통은 요즘에 전단지를 조금
막 어디서 뿌리냐면 학교 말고 아파트 좀 이 시간대면 엄마들이 좀 많이 또 움직이는 시간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뭐 주차장 이런 데서도 많이 뿌려주면 좋긴 해요. 근데 이제 그 시간대 보통 이제 수업을 하시니까 그게 힘들긴 하지만 내가 전단지를 기본적으로 뿌려서 바로 데이터베이스를 받겠다든지 그런 효과보다 이 동네에 이 학원이 있어요. 우리 학원이 있어요라는 시각적인 홍보를 하시는 게 1차 목표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굉장히 꾸준하게 전단지를 뿌리셔야 되는데 우리 원장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하다가 마는 거. 특히 3월 달 하고 2학기 딱 들어설 때 하고 2번 뿌려서는 절대 전단지 효과 나오지 않고요. 특히 아파트 게시판 한 달 꼽는 거 효과 없습니다. 차라리 하실 거면은 아파트 전단지를 진짜 아파트 게시판에 붙이시겠다면은 최소한 3개월. 저도 그때 방문 수업을 다니면서 계속 아파트 전단지에 있는 게시판에 있는 거 많이 보거든요. 많이 보는데 예. 근데 잠깐 계속 꾸준하게 붙여져 있는 데가 있어요. 예. 근데 그거보다는 그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각인시키는 효과가 제일 효과가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 내 지역에서 좀 지역사회 큰 힘인데 지역에서 결국 인지도를 높여주는 효과예요. 그래서 1번하고 2번하고 비슷한 효과처럼 보이지만 일단 일반적인 거는 1번은 시각적으로 이 색깔, 이 학원, 이 느낌, 이 커피 누구다. 이 학원이다. 라는 것들을 딱 한눈에 각인시켜야 되고 두 번째는 그렇게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이 동네에 이 학원이 어떤 느낌으로 자리 잡았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고 그리고 계속 꾸준하게 활동을 하면서 신뢰도를 구축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당연히 뿌리는 우리가 게시판보다는 원장님이 한 장이라도 엄마 얼굴 만나면서 전달을 하면은 그 엄마가 원하는 거, 그 엄마가 왜 전단지를 안 받으려고 하는지 아니면 그 엄마가 왜 전단지를 받아서 어떤 부분이 궁금한지를 우리가 대화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 그게 제일 효과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우리가 뭐 학교 앞에서 너무 무분별하게 뿌리는 것보다는 내가 시간이 될 때 10분, 20분이라도 꾸준하게 같은 엄마라도 좋아요. 내가 만나다 보면 안면이 계속 받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동네에 정 원장님 굉장히 꾸준하게 뭔가를 활동하시는구나 라는 거를 인식시킬 수 있는 느낌으로 가주셔야 됐습니다. 전단지는. 단순히 이거 그래서 여기서 먹어. 네, 자 잠깐만 음소거 좀 부탁드릴게요. 네, 잠깐만요. 네, 그래서 이 전단지는 이 두 가지 효과. 내가 절대 그리고 제가 많이 물어보는데 전단지로 바로 효과 안내 전화 받았다는데 홍보 상담 전화 받았다는 원장님 진짜 드물더라고요. 요즘은 특히 더 드문 거 아시죠? 그래서 그래서 이거는 내가 꾸준하게 쌓아놓고 내가 한 달에 10장, 20장 정도를 쌓아 놓으시고요. 그거를 10장, 20장을 다 뿌린다. 이런 목표를 삼아주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초반에 못 뿌렸으면 월말이라도 월말에도 내가 5장이라도 일단 뿌린다. 라고 그러면 잠재고객을 만난다는 의미로 전단지를 뿌리셔야지 이걸 무분별하게 어디 뭐 알바 시켜서 뿌리는 거는 1도 효과 없습니다. 특히 지금은 더 효과가 없습니다. 자, 전단지의 핵심은 그럼 안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야 되냐?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이 넣는 거는 프로그램 뭐 커리큘럼 이런 것들 많이 넣죠. 그래서 특히 여름 특강을 하기 전에 많이 또 전단지를 많이 뿌리시는데 전단지는 그 여름 특강에 맞춰서 여름 분위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딱 집약적으로 내가 여기 학원에서 평소에 무슨 학원을 수업하는지를 보다 일단 여름 특강만 핵심적으로 담아주셔야 되세요. 자, 두 번째 학원 성과. 결국은 뭐 내가 뭐 이번에 HME라든지 뭐 그런 영어 말하기라든지 그런 대회에 나가서 성과를 이뤘다든지 보통 세 번째는 이제 등록했을 때 어떤 혜택을 준다든지 뭐 조기 등록하면 아니면 현재 등록하면 어떤 혜택을 준다든지 보통은 이제 무료 체험을 유도를 해서 우리가 오프라인 상담을 하게 되면 보통 원장님들이 많이 이제 그래도 등록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형태를 많이 전단지에 넣긴 해요. 그런데 이것들을 구조를 잘 잡아주셔야 되는 게 첫 번째 이걸 내가 꾸역꾸역 내가 넣고 싶은 내용을 다 넣으면 힘들어요. 근데 그걸 다 안 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전단지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우리가 함축적이면서도 명확하고 간결해야 돼요. 근데 이게 너무 함축적이면 안 되겠죠. 엄마들이 봤을 때 이게 딱 무슨 말인지
바로 느껴져야 되는데 한 번씩은 특히 프랜차이즈 특히 이제 뭐 특히 수학 쪽이나 프랜차이즈를 갖고 계신 분들이 전단지를 만들면서 프랜차이즈의 어떤 단계라든지 그런 것들을 전단지에 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엄마들은 '어 이게 뭐지? 무슨 단계지?' 궁금증도 생기긴 하겠죠.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어 뭐지? 나는 못 알아듣는 말이네. 누구를 위한 거지?' 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좀 수준을 엄마가 봤을 때 쉽게 써 주셔야 됩니다. 당연히 명확하고 간결해야 되겠죠. 자, 두 번째는 한눈에 들어오는 카피라이팅. 자, 뒤에 제가 예시를 좀 보여 드릴 건데요. 어느 카피가 내가 한눈에 보이는지 한번 잘 보시기 바랄게요. 자, 세 번째. 내가 그러면 정보를 진짜 어디까지 제공할 것인지. 우리 학원에서 이런 이런 수업 이런 수업을 다 합니다. 1:1 수업하고요. 무슨 교재를 사용하고요. 이런 내용들을 전단지 안에 다 꾸역꾸역 넣을 것인지 아니면 요번 특강만 딱 간결하게 요번 특강으로 이런 효과 거둘 수 있습니다. 라는 거 한 가지만 내가 핵심적으로 심어 줄 것인지. 예. 그래서 원장님들이 여기서 많이 저랑 인제 제가 막 전단지라든지 이런 얘기할 때 이 내용도 넣고 싶고 이 내용도 넣고 싶고 얘기하는데 제가 얘기해요. "이 내용 이런 내용들 다 엄마가 읽을까요?" 딱 결론은 "엄마가 이걸 다 읽을까요?" 솔직히 얘기하자면 꼼꼼한 엄마는 읽는 엄마들 간혹 있겠죠. 근데 그거는 진짜 제가 봐서는 99 명의 100명 중에 1 명이에요. 100명 중에 1 명. 전단지를 보고 그거 하나하나 체크해 가면서 꼼꼼하게 읽는 엄마는 100명 중에 1 명입니다. 나머지는 다 버리죠. 근데 그중에서 딱 색깔이라든지 아니면 카피라든지 하나라도 각인시킬 수 있으면 성공한 거예요. 자, 네 번째. 그런 전단지에서 학원을 알아보게 하려면 보통은 요즘은 그래도 원장님들이 QR 코드라는 걸 아시긴 하는데 QR 코드를 보통 많이 심어 넣어요. 자, 네이버 QR을 혹시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네이버 QR을 만들면 네이버 QR 코드라고 사이트에서 만들면 QR 모양도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사이트 링크 주소도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전단지에는 링크를 넣을 수가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자, 그럼 엄마들이 이 학원을 검색을 해볼 거란 말이죠, 쪼끔 더 그래도 관심이 높은 엄마들은. 자, 근데 어쨌든 내가 근데 그 당시에 전단지 보면서 핸드폰을 들고 와서 근데 핸드폰을 누가 또 쓰고 있다. 뭐 아들이든 누가 쓰고 있다. 근데 굉장히 진짜 귀찮은 단계가 생깁니다. 핸드폰을 들고 와서 네이버에 검색을 했는데 딱 바로 학원이 안 떠요 또. 자, 이 학원이 뜨게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블로그를 잘 쌓아 놓으셔야 되겠죠. 근데 학원이 비슷한 이름이 많다거나 학원 똑같은 학원인 명이 많다거나 아니면 내가 블로그가 없어서 안 쌓아져요. 그러니까 블로그 노출이 안 되어 있어요 블로그에. 예, 네이버에. 자, 그러면 엄마 인제 거기서 이제 딱 끊기는 거죠.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돼? 전단지만으로는 신뢰도가 안 올라가집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내가 혹시나 아직까지 블로그가 안 컸더라도 아니면 '나는 인스타가 더 좋아. 인스타 쪽으로 좀 더 키우고 있어.' 한다면은 네이버 QR 코드 안에 링크를 삽입을 하는 거죠, 여러 가지를. 여러 개를 삽입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블로그만 바로 링크를 걸어서 들어오게끔 유도할 수도 있어요. 보통은 그래도 엄마들이 QR 코드는 잘 찍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전단지에는 필수로 QR 코드 넣으셔야 됩니다. 음. 자, 예시를 보여드리면 자, 첫 번째, 두 번째 가장 기본적으로 뭐가 많아요? 위에는 그래도 엄청 막 핵심적으로 확 줬어요. 근데 밑에 글이 너무 많아요. 근데 보세요. 이 좀 민트 색깔에 하얀 색깔이 실제로 보면 쪼끔 더 낫긴 하겠지만은 이게 저희가 이제 캡처를 좀 한 거니까. 근데 어때요? 느낌이 다 줄줄줄줄 읽혀지는 것 같아요? 음. 어떠신 것 같아요? 이게 글이 생각보다 둘 다 많아요. 맞죠? 많아요. 그리고 이거는 딱 처음부터 딱 학원 이름이 딱 들어가 있으면 뭔가 일단 너무 홍보성이 짙어져요. 예. 그리고 이 학원에서 주는 게 뭔지 느낌이 뭐 학습 방향하고 여러 가지 있긴 하지만 딱 포인트가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맞죠? 여기서도 그냥 "수학 핵심 공략한다. 고에서 시작해라." 정도밖에 안 돼요.
자, 그러면 다음 거를 볼게요. 자, 다음 거는 우리가 보통 좀 초등 저학년 쪽은 노란색도 생각보다 많이 쓰거든요. 근데 고학년이나 중고등은 아까처럼 좀 진한 색깔을 어두운 색깔을 좀 많이 쓰는 편이긴 해요. 자, 그랬을 때 왼쪽에는 아예 "우리 아이 1등 만들기."라고 확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오히려 중고등 색깔로 봐서는 초등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중고등부긴 해요. 근데 좀 굉장히 앞에보다는 짧고 간결하게 내용을 적었어요. 예.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여러 가지 QR이라든지 느낌이 막 그렇게 확 이 학원이 어떻게 내한테 '우리 아이를 이렇게 어떻게 1 등을 만들 것이다.'라는 느낌은 별로 세워지진 않아요. 맞죠? 자, 두 번째 전단지를 한번 보자면 뭐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뭐가 잘 되어 있을까요? 일단 "수학을 즐겨보자. 수학 자신감 팍팍." 어떤 멘트는 그래도 뭐 좀 쓰려고 애를 썼습니다. 맞죠? 그리고 저는 여기 이 부분에서 제일 좋은 거는 딱 콕 집었어요. 수학 기초가 약한 학생, 전반적으로 수학 실력 향상을 원하는 학생. 솔직히 다 모든 학생이 다 맞긴 해요. 맞죠? 하지만 그래도 쪼끔 더 내가 1 학년에서 6 학년 중고등부 전체가 아니고 그중에서 이 학원을 와야 되는 친구들을 4 개의 항목으로 콕 찍었습니다. 타겟을 쪼끔 더 좁혔어요. 자, 이 중에서 실력이 되는 엠마들은 굳이 이걸 보지 않겠죠. 예. 근데 내가 우리 아이가 혼자서 공부하기 어려운 학생이라면 일단은 그럼 여길 보내면 어떻게 공부를 시킬지 '그러면 여기 보내면 혼자 공부를 잘하게 만들어 줄까?'라고 생각을 좀 하게 되겠죠. 근데 좀 안 좋은 거는 이 전단지가 잘못된 거는 너무 이미지를 여기 이미지 어떤 너무 유아틱하지 않아요? 너무 유아틱하죠? 예. 그래서 실제로 초등이나 중고등부 대상인데 이모티콘은 이미지는 너무 유아틱하게 사용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매칭이 안 돼요. 색깔도 솔직히 얘기하자면 너무 유아틱해요. 노란 색깔 전면적으로 너무 노란색을 사용했기 때문에 쪼끔 더 유아틱하긴 해요. 음. 그래서 저는 쪼끔 기본적으로 로고를 먼저 정하시면은 로고에 맞는 좀 더 배경 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색깔을 좀 잘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이 세 번째 전단지 이게 지금 다섯 번째죠? 다섯 번째 전단지는 뭐가 잘 된 것 같아요? 여기서 잘 된 거 하나만 꼭 찍어 보세요. 딱 이 멘트가 콕 찍힌다. 나는 이 멘트가 학부모 시각이든 원장님 시각이든 이 멘트를 봤으면 반은 연락을 할 것 같다. 내가 아니면 블로그를 찾아보게 될 것 같다 하는 거. 어떤 멘트일까요? 여기 학원 이름이 바로 영어 바로 수학인가 봐요. 바로 영어 수학인가 봐요. 좀 학원 이름으로는 좀 애매하긴 한데. 자, 한번 채팅에 한번 써 봐 주세요. 어떤 멘트가 좀 와닿아요? 이 주황색 이거에서는 별로 와닿는 게 없을까요? 예. 자, 일단은 쪼끔 바로 지금 바로 그리고 뭐 저는 처음 시작이 중요합니다가 쪼끔 멘트가 마음에 들었어요. 예. 처음 시작. 그래서 여기서는 '시작을 좀 중요시하게 생각하는구나. 내가 시작을 좀 못했 내가 그러면 우리 아이가 지금 시작해야 되는 타이밍이면 여기 가면은 잘 시작을 하게 만들어 줄까?'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쪼끔 있어요. 예. 자, 일단 그래도 이것도 잘못된 점은 너무 학원 이름이 정면으로 확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여섯 번째. 자, 여섯 번째는 일단 정면에 학원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학원 이름이 없어요. 일단 밑에는 당연히 다 있습니다. 밑에는 당연히 있지만 위에는 학원 이름이 없어요. 음. 근데 딱 멘트가 카피라이팅을 먼저 썼죠. 흔들림 없는 영어 실력의 비밀 그리고 느낌표를 사용해서 쪼끔 더 빨간 색깔로 각인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래도 전단지는 색깔이 원색인 게 쪼끔 더 좋긴 해요. 원색인 게. 자, 그러면은 "내가 기초에서 내신 수능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쪼끔 더 확실한 멘트 이렇게 "내가 뭐 하겠습니다."라는 느낌의 멘트 괜찮아요. 쪼끔 여기서는 전단지는
"뭐뭐 할 것 같아요." 저도 블로그에 이렇게 쓰지 말라고 얘기하거든요. "뭐뭐 할 것 같아요." 라든지 "뭐뭐 한 듯하네요." 라는 멘트는 쪼끔 애매한 멘트는 웬만하면 쓰지 말으라고 말씀을 좀 드리거든요. 그래서 쪼끔 확신에 찬 멘트를 써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전단지는 내가 학원 이름이 메인에 들어가는 것보다,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학원 이름의 메인에 들어가는 것보다 위에는 좀 카피라이팅을 써서 내가 어머님들한테, 우리 학생들한테 어떤 것을 줄 것인가, 어떤 혜택을 줄 것인가, 내가 전문가라서, 영어 전문가, 수학 전문가라서 무엇을 줄 수 있을 것인가를 메인에 확 각인을 시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음. 그게 각인이 안 되면 밑에 내용 볼까요, 안 볼까요? 안 봐요. 예. 지금 잠깐만요. 음소거를 쪼끔 어디서 소리 혹시 주변에 있으신 분들 음소거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처음에 그 부분을, 내가 어떤 부분을 엄마들한테 줄 것인지, 학생들한테 줄 수 있을 것인가를 메인에 쪼끔 크게 깔아 주세요. 학원을 홍보한다는 느낌보다 어 내가 우리 학원을, 이런 학원이 이 주변에 있고 나는 우리 학원의 이미지는 이런 학원입니다. 내가 기초를 만들어 주는 학원입니다. 실력을 만들어 주는 학원입니다. 뭐 라든지, 아니면 안 되는 아이를 높여주는, 실력을 높여주는 학원입니다. 아니면 세상일을 만들어주는 학원입니다. 라든지 우리 학원만의 특징을 메인에 잡아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잘 된 거는 일단 강사들 소개를 간단하게 한 것도 괜찮아요. 이렇게 강사 프로필을, 원장 프로필이라든지 강사 프로필을 좀 넣어 주시는 거 가능하시면 좀 해 보시는 것도 좀 추천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강사까지 좀 힘드시면은 원장님들 프로필이라고 좀, 원장 프로필을 좀 넣어 주시면 좋겠죠? 넣을 수 있는 상황이면은 "나 이거 그래도 나 이 정도는 내세울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아니면 꼭, 근데 이제 이게 무슨 교육과를 나왔다기보다 '내가 이쪽 경력으로 몇 년을 했다.' 예. 이런 것들도 당연히 원장님의 가장 중요한 프로필입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쪼끔 더 담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런 것도 아예 영어 문제점도 진단받아 보세요. 뭔가 가볍게 내가 전화했을 때 바로 등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면 어때요? 부담스러워요. 근데 일단은 우리가 레벨 테스트라든지 뭔가 진단 평가라든지 그런 것들을, 아이를 진단받아 보게끔 하는 작은 형식들을 좀 취해 주시면 좋겠죠. 아니면 "우리 원래 진단 평가에 돈을 받는다." 하시면 내가 전단지를 뿌리는 이 기간만, 전단지를 갖고 오시는 분에 한해서만 무료입니다. 음. 자, 그런 식으로 이 전단지를 갖고 와서 오프라인 상담을 왔을 때의 혜택이라는 것들을 쪼끔 더 이 전단지에 심어 넣으셔야 되겠어요. 그래야지 엄마들이 전단지를 혹시나 버리진 않았어요. 혹시나 내가 봤는데 '어 여기 그래도 다음에 한번 상담받아 볼까?'라고 생각이 들면 이 전단지 버릴까요? 버리진 않겠죠. 예. 그래서 이 전단지를 내가 진짜 엄마가 안 버리고 가지고 있을 만큼 여기다, 아니면 여기 이 아래쪽 부분에 차라리 쿠폰을 하나 만들어 놓으시면, 저희가 많이 얘기했죠. 플레이스라든지 이런 거에 쿠폰을 저희가 발급을 다운을 받을 수 있게끔 설정을 해 놓는데, 여기다가 아예 쿠폰을 하나 만들어 놓는 거죠, 이미지로.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많이 해 보셨죠? 옛날 태권도 같은 데 가면 막 태권도도 쿠폰 많이 넣어 놓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쿠폰을 넣어 놓으시는 것도 추천을 좀 드릴게요. 어쨌든 이 전단지를 안 버리고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이 전단지로 지금 당장 전화를 할 수 있는,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루트를 만드시는 게 핵심입니다. 카피라이팅 쪼끔 더 설명을 드리자면, 뭐 여름 방학 수학식, 제가 방학 특강으로만 지금 카피라이팅을 몇 개 뽑은 거거든요. 그래서 카피라이팅을 좀 챗GPT 사용해서 한번 좀 몇 개 뽑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원장님들, 저도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저도 그런데 내 선에서 카피라이팅을 뽑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힘들어요. 안 돼요. 아무리 카피라이팅을 잘 뽑는다 하더라도 솔직히 얘기하자면 챗GPT만큼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기계의 힘을 빌리세요. 거기서 내가 선택을 잘 조합을 하시거나 선택을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카피라이팅도 한번 뽑아 보시고 매니에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팜플렛입니다. 지금 혹시나 팜플렛 브로셔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 브로셔 만들어 한 번이라도 만들어 보신 분 한번 1 적어 봐 주세요. 네. 브로셔 한번 만들어 봤다 그래도. 지금은 사용을 안 하더라도 한 번은 만들어 봤다 하시는 분들 1 적어 봐 주세요. 음. 네. 좋아요. 한 분밖에 안 계신가요? 다른 원장님들 없으신가요? 진짜 브로셔 팜플렛 만드는 수업을 한번 해야 되나? 작년에 제가 한번 했었거든요, 팜플렛 만드는 수업을. 음. 진짜 다른 분들은 안 만들어 보셨을까요? 한번 꼭 만들어 보시기 바라요.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브로셔 제가 근데 아까 나중에 드릴 건데 이거 미리 캔버스에서 안에서도 미리 그 브로셔 만드는 템플릿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고요. 자, 브로셔를 만드는 방법은 뭐냐면 목표는 가장 기본적인 브로셔는 막 뿌리는 용도는 아닙니다. 비싸요. 어쨌든 종이를 너무 얇은 거 사용하지 마시고 좀 두꺼운 걸 사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혹시나 미리 캔버스에서 우리가 인쇄를 하더라도 생각보다 단가가 팜플렛은 쪼끔 있습니다. 두께가 좀 있기 때문에 종이실도 있어서 단가가 싸진 않아요. 아니면 저는 제가 예전에 뭐 가be 수업할 때나 종이질 우리가 210 그램 이런 거 있잖아요. 좀 두꺼운 거 180 그램, 210 그램은 좀 두껍긴 하더라고. 240 그램짜리였나? 180 그램짜리 인쇄하면은 좀 두툼하니 딱 좋았어요. 저는 그거 인쇄해서 접어서 또 상담할 때 사용을 했거든요. 자, 그러면 그거는 절대 솔직히 막 뿌리진 않는다. 아니면 내가 학원 앞에 명함으로는 좀 부족하고 학원 앞에 지나가는 우리가 상가가 좀 큰 상가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있다. 학원 앞까지 왔는데 뭔가를 내가 혹시나 수업을 하고 있거나 바로 상담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쪼끔 더 고화질, 쪼끔 더 높은 질의 어떤 홍보물을 주는 게 좋겠죠. 그럴 때 팜플렛을 앞에 꽂아 놓고 하나씩 한 부씩 가져가세요. 명함보다는 훨씬 효과가 좋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용도로 우리가 사용하고요. 아니면 상담을 했는데 등록을 바로 안 했어요. 상담했는데 등록을 바로 안 했어요. 솔직히 등록한 엄마한테 굳이 주지 마세요. 등록을 안 했어요. 안 한 엄마한테는 뭔가 지어 주는 게 나중에 그 엄마가 다시 올 수 있는 확률을 굉장히 높여 줍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일단 이 학원의 브랜드의 이미지를 높여 줄 수 있는 효과가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어쨌든 프로그램 우리가 전단지보다는 아까 전단지에 너무 내용 많으니까 어땠어요? 보기가 힘들었죠. 하지만 팜플렛은 우리가 종이를 이렇게 접거나 하면은 최소한 3 장? 그러면 면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프로그램에 대해서 초등, 중등, 고등 쪼끔 더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겨요. 그래서 이 내 프로그램에 대한 좀 더 상세히 소개가 가능해지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손에 들고 갈 수 있는 정보지가 되기 때문에 단순히 여기 이거를 홍보용도 사용하시는데 한 면 정도는 요즘 교육 방향이 뭔지를 한 면 정도는 채워 주시면 더 효과가 좋습니다. 이렇게 팜플렛을 좀 구성해 보시면 좋고요. 자, 그래서 여기 안에는 기본적으로 좀 더 전단지에 비해서는 내용이 좀 더 상세하게 들어가 주면 좋겠죠. 학원 소개, 뭐 목표, 로고, 뭐 철학 같은 거 원장님 소개면 한 면 꼭 채워 주세요. 우리가 보통 접으면 A4지 반 접은 형태가 보통 나오거든요. 그러면 한 면은 원장님 소개글 꼭 넣어 주셔야 되세요. 그럼 철학글이라든지 뭐 내가 이 학원에 대한 꼭 역사가 아니더라도 몇 년도 만들어져서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정도 좋고요. 그리고 제공하는 프로그램, 커리큘럼, 방식 요즘 수업 방식 다 다른 거 아시죠? 수업 방식 쪼끔 더 설명해 주시고 사진까지 넣어 주시면 더 좋겠죠. 그리고 성과 그리고 학생 후기 아니면 학부모님들 후기 이것들은 우리가 플레이스에 리뷰 다신 것도 좋고요. 그거 캡처해서 잘 넣어 주시는 것도 좋고 아니면 우리가 정 안 되면 카톡이라도 그거를 잘 구성해서 내용을 넣어 주시면 좋습니다. 자, 팜플렛은 쪼끔 더 전단지와 비슷하면서 쪼끔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내용을 쪼끔 더 길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단지는 솔직히 그냥 문장형까지 쓰시면 안 돼요. 쪼끔 더 간결하게 쓰셔야 되는데 팜플렛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문장형까지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친근하고 좀 신뢰감 있는 톤으로 우리가 글을 좀 써 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자 정확성하고 사실성 굉장히 정확해야 되는 부분 사실성 우리가 허위로 내용을 넣으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건 7 번 구조가 적절해야 되겠죠. 근데 미리 캔버스에 굉장히 좀 잘 구조가 잡혀져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이거 그 팜플렛 만들 때도 저희가 미리 캔버스 있는 거 다 사용했거든요. 거기 있는 레이아웃 다 사용했고요. 자 여덟 번째로는 마지막으로 이걸 들고 와서 뭐 거기에 쿠폰을 넣는다거나 해서 일단 행동 유도를 할 수 있는 뭔가 다음이라도 이거를 다음에 전단지 다음에 팜플렛을 갖고 오시면 뭔가 혜택이 있습니다. 나는 이걸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이유를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해요. 자 이거는 미리 캔버스에 있는 예시입니다. 미리 캔버스에 있는 예시예요. 자 일단 한쪽 면은 이런 식으로 뒷면이라고 생각하시면 이거는 접지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 제가 이거 용도를 보면 립 펌 미리 캔버스에서는 어떻게 검색해야 되냐면 리플렛이라고 검색하셔야 돼요. 브로셔라고 검색하면 안 나옵니다. 리플렛을 들어가시면 잘 사이즈가 2단, 3단의 N 접지, 접고 이걸 N 접지라고 얘기하고요. 3단 그리고 4단 병풍 접지 그러니까 한 번 접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대문 접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맞춰서 이거는 일종의 3단 아까 N 접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에 맞춰서 잘 만드셔서 인쇄하시면 양면으로 인쇄하시면 이거 굉장히 뭐 아니면 꼭 그 뭐지 미리 캔버스에 연계된 그쪽 인쇄 아니더라도 저희는 그때 양면 인쇄 근데 저희가 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양면 인쇄 하시면 되세요. 내용은 여기 넣고 싶은 내용에 처음에 구도를 잘 짜 주셔야 돼요. 내가 접었을 때 보이는 면, 펼쳤을 때 마주 보는 면 늘 이런 구조를 잘 잡아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게 화질이 떨어지면 안 돼요. 이거는 중요한 게 화질이 좀 높은 거를 사용을 해 주셔야 되세요. 네. 화질을 좀 잘 고민해 보시면 좋고요. 이것도 아까처럼 다른 색깔보다는 내가 연령에 맞춰서 색깔을 좀 선택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까 좀 더 연령이 어리다면은 노랑이라든지 핑크, 빨간 계열 쪼끔 그런 파스텔 계열이 좋고요. 좀 더 연령이 높다면은 파란 계열, 좀 더 진한 고운색 계열이 좋아요. 생각보다 빨강에 이렇게 하얀 색깔 글씨가 굉장히 뚜렷해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 색깔들을 잘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팜플렛은 그렇고요. 안에 뭐 카피라이팅은 우리가 학원에 내가 특징을 강조하는 카피라이팅 그리고 프로그램을 강조하는 카피라이팅 다 달라요. 그래서 이 카피라이팅도 우리가 챗GPT 좀 돌려서 아니면 리튼을 좀 돌리셔 가지고 상황에 내가 우리 학원 뭐 구조를 학원 내부 사진을 보여준다. 그러면 그냥 내부 사진이 아니고 거기다가 최신 뭐 아니면 여기다가 좀 더 보자면 편안하고 아이들이 집중할 수 있는 학습 환경 제공 이런 말 한마디를 꼭 넣어 주시면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카피라이팅도 사용해 보시면 팜플렛이 훨씬 더 엄마들이 가지고 있기 '이거는 가지고 있으면 좋겠네. 일단은 좀 가치가 있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만큼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인스타그램도 할 얘기가 많아서 좀 빨리 진행할게요. 자 인스타그램에는 그러면 어떻게 글쓰기가 중요하냐? 어느 부분에 글씨가 들어가는지조차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첫 번째, 첫 번째는 프로필 소개란이 제일 중요한 글쓰기 파트입니다. 자 여기에 제가 항상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앞에 이모티콘 잘 사용해 주시고 한 줄이 넘어가지 않게끔 우리가 우리 학원을 소개하는 글을 넣어 주시는 이 소개란 파트 인스타그램의 진짜 중요한 파트인데 제가 팔로우하고 하다 보면은 굉장히 이 부분을 진짜 제가 뒤에 하지 말은 것들이 있거든요. 해시태그 막 이런 것들로 채워져 있는 부분이 진짜 많으세요. 제가 뒤에 넘어가면은 하지 말은 거. 절대 링크 넣지 마시고요. 소개란에 링크 연동 안 되거든요. 링크 넣으시면 안 되고요. 해시태그 넣지 마세요. 해시태그 연동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인스타그램은 해시태그는 아무 의미 없어요. 세 번째, 개인정보 올리지 마세요. 인스타그램 굉장히 개인정보 올리면 노출되기 굉장히 높아요. 이렇게 유출되는 확률이. 그래서
내가 해킹당할 확률도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전화번호는 인스타그램 소개란에는 절대 넣지 마세요. 안 됩니다. 쪼끔 더 내가 학원을 소개할 수 있는 내용을 이거는 수시로 바꿔도 되는 부분이에요. 저 한 번씩 수시로 바꾸거든요. 자, 수시로 바꾸시면서 하셔야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또 팁. 세 줄이 나오고 나면 뭐가 나와요? 더보기. 자, 더보기 나오고 나면 뒤에 요즘에 단속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학원 이름, 교수비, 교수 과목, 교수 이거 친구 번호, 더보기 나오는 밑에 예 꼭 이 사항들 넣어 주시는 게 안전합니다. 음. 혹시나 진짜 못하시면 근데 이게 신고당했을 때 제일 좀 취약한 부분이어서 요즘은 예전에는 다 블로그만 봤는데 요즘은 인스타그램도 교육처에서 다 봐요, 신고가 들어오면. 그래서 더보기가 그 위에 사항 넣지 마시고요. 보이는 부분 말고 더보기를 눌렀을 때 밑에 사항에다가 아까 그 신고해야 되는 신고 번호, 교수 과목, 교수비 이런 부분들 꼭 넣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세 줄에다가는 핵심적인 부분 꼭 넣어 주셔야 되겠죠? 학원을 소개하는. 자, 두 번째. 저 제일 많이 안타까운데 자 우리가 그래서 이것도 저는 지금 제 거라서 더보기가 안 뜨는데요. 첫 줄 나오고 나면은 더보기가 나와요. 더보기를 눌러야지 밑에 캡션이 다 나옵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 이 더보기를 누르기 전에 해시태그 넣으면 더 보고 싶을까요? 엄마가? 아니 광고 그리기 너무 뻔해요. 더 보고 싶을까요? 저는 솔직히 안 보고 싶어요. 제가 원장님들 거 분석한다고 한 번씩 제가 눌러보긴 하지만 실제로는 저 같으면 안 눌러봐요. 그래서 이 첫 문장 예. 왜 이거를 마지막까지 더보기를 눌러서 봐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하시거나 아니면 진짜 인스타그램에 카피라이팅을 넣으시거나 예. 첫 문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은 이제 첫 문장 나오면 "겁나시나요?" 하고 더보기가 나와요. 점점점점 하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문장 절대 해시태그 아까처럼 해시태그 넣지 마시고요. 뭐 첫 글 뭐 학원 이름 넣지 마세요. 학원이 딱 봐도 학원인 거 알아요. 그래서 학원 이름 넣지 마시고 왜 엄마가 이 피드나 이 릴스를 봐야 되는지 왜 캡션의 문장을 봐야 되는지 지금 왜 캡션이 중요하냐면 체류 시간 때문에 중요해요. 체류 시간 때문에. 그러니까 예전에는 체류 시간 별로 안 중요하다 했는데 인스타그램이 지금은 체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일단은 글을 그래서 점점 길게 적고 있는 추세이거든요. 그래서 이 첫 문장 잘 적어 주셔야지 밑에 글을 더보기를 눌러서 보고 그러면 체류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노출에도 훨씬 용이합니다. 설명드렸어요? 자, 하지 말아야 될 거. 첫 번째 해시태그 넣지 마시라고 말씀드렸고요. 너무 그리고 홍보성 멘트 넣지 마세요. 그리고 세 번째 아까 프랜차이즈를 하고 있는 경우 땡땡 뭐 단계라든지 C2M 뭐 이런 거보다는 실제로 이 뭐 사고력 차라리 사고력 수학이라든지 아니면 이 과목 뭐 교과라든지 이 수학 파트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쪼끔 더 카피를 넣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런 경우 있죠. 뭐 C2M의 제2 단계 뭐 이런 거. 근데 아는 사람은 알아요. 제2 단계가 몇 살부터 시작하는지 그런 거 잘 모릅니다. 예. 그래서 이 원장님들만 서로 알아볼 수 있는 단어 말고 우리의 목표는 누가 봐야 되는 거? 엄마들이 봐야 돼요. 네. 엄마들이 보게끔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되세요. 세 번째. 자, 피드나 릴스 안에 우리가 글을 넣잖아요. 맞죠? 그래서 지금 원장님들 제가 수준이 피드나 릴스 안에 글을 안 넣는 분이 많은 것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일단 글을 넣어야 됩니다. 여기 안에 들어가는 자막과 단어들이 노출에 영향이 생겼어요. 얘들을 다 인스타그램이 분석을 합니다. 내가 이 파트에서 이 사람이 내가 계속 같은 영역의 릴스를 계속 잘 올려주는지 이 사람들이 좋아요를 잘 눌러주는지에 따라서 노출을 시켜주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저번에 앞에 했을 때 욕먹을 각오로 풉니다라든지 네가 이 정보를 끝까지 보게 만들어야 되는 카피를 사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릴스 안에 넣거나 피드 맨 첫면에 넣거나
왼쪽 사진은 제가 이거는 뭐냐면 제가 이제 일단 이거는 커버예요. 릴스 커버고요. 이거는 실제로 눌렀을 때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뒤에 부분에서 내가 어떤 이 배경을 깔아 주고 내가 어떤 멘트들을 넣어 준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커버에서 커버 아니더라도 내가 본문에 릴스 안에 이 영상이 왜 끝까지 봐야 되고 이 영상이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지를 넣으셔야 돼요. 이렇게 카피를 넣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가 다른 분들 거 한번 뽑아 좀 캡처해 봤어요. 자 이거는 가로 영상인데 여기 위에 아무것도 없으면 좀 더 허전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쪼끔 이 무슨 이 영상을 끝까지 보게 만드는 어떤 멘트들을 넣어 주는 거예요. 자 이거 같은 경우도 좀 간편하게는 설명할 수 있어야 진짜 아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으면 이 아이가 이 지금 아이가 설명하고 있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아이가 등장했으면 '이 아이가 그럼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지?' 궁금해지잖아요. 엄마가 궁금해요. 그러면 이 아이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네. '와 여기서는 이런 교육을 시키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초등 필독서 리스트 내가 이 내용이 없었다. 필독서 리스트가 없었다. 밑에 이미지만 있었다면은 끝까지 볼까요? 잘 안 볼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이게 무슨 리스트인지 내가 어떤 내용인지 표현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에는 이렇게 세 가지 영역의 글쓰기 있어요. 솔직히 더 많아요. 우리가 요즘은 자막도 있고 여러 가지 다 많지만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원장님들이 실제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세 가지를 쪼끔 더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으로 넣었습니다. 하지 말한 거. 자 학원 이름이라든지 프랜차이즈명 제일 앞에 맨 앞에 커버에 넣지 말고 자 두 번째는 좀 명확하지 않은 메시지 같은 거 넣지 말고 그리고 좀 제발 해시태그 넣지 마시고 해시태그 너무 많이 등장해요. 블로그도 해시태그 등장하는데 인스타그램에도 해시태그가 남발하고 있습니다. 해시태그 아무 의미 없어요. 넣지 마세요. 지금은 해시태그로 절대 노출되는 게 아닙니다. 인스타그램도 그렇고 블로그도 그렇고 예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스타그램은 여기 이렇게 내가 프로그램의 내 차별화가 뭔지 학습 환경이 뭔지 보통 수업 내용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전달을 하죠. 그래서 이런 내가 어떤 내용이든 꾸준하게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이 뭔지를 잘 고민하셔서 내어 넣으시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인스타그램도 우리가 캡션을 적는다고 생각한다면은 일단 쪼끔 앞에 거랑 비슷하게 짧고 간결하게 해 주셔야겠고요. 그리고 시각적 이게 내가 시각적으로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과 연관도를 좀 높여 주시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지나친 해시태그 사용 진짜 피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마지막에 우리가 보통은 자 뭐 올해도 마케트에서 이게 링크를 걸어 주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눌러서 뭐 "프로필 링크로 가 달라."라든지 아니면 뭐 DM을 보내 달라든지 뭔가 행동을 유도할 수 있게끔 보통은 저희가 거기에 링크를 뭐 블로그라든지 다른 이틀리라든지 이런 링크를 걸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내가 이거를 보고 끝이 아니고 인스타그램 봤어요. 다른 내가 설득을 좀 더 할 수 있는 다른 곳으로 가서 설득을 더 해 주셔야 되세요. 인스타그램으로는 100% 설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행동 유도를 꼭 해 주셔야 되세요. 카피라이팅 좀 다른 것들 이것도 영역별로 내가 어떤 거 소개할 때 어떤 카피를 사용해야 될지를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블로그예요. 우리 지금 시간이 좀 생각보다 많이 오버돼서. 자 블로그에 필요한 글쓰기. 어 그러니까 내용을 제가 다 처음 만든 거예요. 뭐 블로그 강의를 제가 한두 번 한 건 아니지만 자 진짜 간결하게 제가 몇 가지만 설명드릴게요. 자 블로그에서 필요한 글쓰기는 일단 첫 번째는 제목입니다. 제목 진짜 중요해요. 제목에 제가 아마 진짜 한 번이라도 저한테 강의 들으신 분들은 지역 키워드 제가 얼마나 강조하는지 아실 거예요. 지역 키워드라는 거는 뭐냐면 학부모님들이 실제로 학원을 알아볼 때 어떤 단어를 넣고 검색하는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동네 카페를 알아볼 때 그냥 카페, 커피숍 검색하나요? 아니에요. 어떻게 검색해요? 땡땡동 커피숍으로 검색해야 우리 동네 커피숍 플레이스가 최소한 동네 커피숍이 뜹니다. 당연히 동네 맛집도 마찬가지예요. 학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단어가 어디 들어가야 된다? 다른 원장님 진짜 이걸 안 넣어요. 제목에 들어가야 돼요.
제목에. 제목 이거 안 나오면 유입 안 됩니다. 아무리 글을 많이 써도. 우리 동네 엄마가 내가 블로그를 쓰고 있는지 몰라요. 응. 그래서 제목에 키워드를 넣어 주셔야 되세요. 지역 키워드. 우리는 지역 키워드를. 그러면 두 번째, 내가 지역 키워드를 넣었어요. 땡땡 노수아 학원이라고 넣었어요. 자, 그러면 뒤에는 학부모님들이 궁금해하네요. 땡땡동에서 뭐 연산 어떻게 연산 재밌게 만들어주는, 연산이 재밌다라고 말해주는, 아니면 뭐 수학학원, 아니면 뭐 땡땡동 상인동에서 파닐스 재밌게 가르쳐주는, 파닐스 제대로 깨우치게 해주는 뭐 영어학원이라든지, 파닐스 아니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엄마들이 궁금해하는 주제들, 해결해 해결해야 해결을 받고 싶은 주제에 대한 내용이 제목에 들어가야지 일단 클릭이 되겠죠. 내 제목이 노출도 안 되는데 내가 노출이 됐는데 클릭하고 싶지 않은 제목이 되면 아무도 내 블로그를 찾아 들어오면 안 돼요. 그래서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클릭을 만들어내는 제목을 사용을 하셔야 되세요. 자, 두 번째.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 제목 썼어요. 클릭을 했어요. 본문에 써야 되겠죠. 근데 제목에 너무 또 그렇다고 카피라이팅을 세게 넣었는데, 제목에는 그렇게 카피라이팅이나 뭐 내용을 주제를 썼는데 본문의 내용이 그거랑 너무 연관성이 없다 하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본문에 정보성하고 사고 정보를 적당히 잘 섞으셔야 돼요. 예. 나는 이 엄마가 파니스가 궁금해요. 그러면 파니스는 어떻게 깨우쳐야 되는지 쪼끔 정보성을 제공하면서 사고 정보를 우리 학원에서는 파닉스를 이렇게 가르칩니다 라는 것들을 같이 넣어 주셔야 되십니다. 음. 자, 그래서 블로그는 진짜 근데 첫 번째 중요해요. 독자, 나의 독자가 누구인지, 나의 독자가 누구인지, 내가 대상이 중고등인지 아니면 초등인지에 따라서 유아인지에 따라서 그 엄마의 수준에 맞춰서 도 글을 쓰는 거, 굉장히 그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관심사에 대해서 글을 쓰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원장님이 쓰고 싶은 내용을 쓰는 게 아니고요. 그 엄마들이 내 학원에 올 만한 엄마들이 무슨 내용을 궁금해할 것인지, 어떤 내용을 궁금해할 것인지를 고민하셔야 돼요. 독자가 고민하고 해결하고 싶은 고민을 풀어주는 원장님들은 그런 해결사입니다. 맞죠? 그래서 두 번째는 SEO 최적화라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네이버가 노출이 되게 하려면은 이 기준에 맞춰서 좀 글을 써 주셔야 되세요. 근데 너무 진짜 SEO라는 전혀 모르고 그냥 글만 쓰는 형태면 진짜 힘듭니다. 노출이 안 돼요. 자, 세 번째는 좀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해 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제가 블로그 보면은 진짜 뭐 3 달째, 5 달째, 6 달째, 1 년째 쉬고 있는 불태기를 갖고 계신 원장님들이 너무 많으신데, 쪼끔 내가 그게 힘들더라도 일단은 한 달에 최소한 2-3 개, 예, 내가 저도 보통 대행도 한 일 주일에 하나 정도인데, 그래서 2-3개 최소한 그 정도의 소식은 꾸준하게 올려 주셔야지 원장님들도 그 엄마들한테 "저 블로그 쓰고 있어요."라고 링크를 걸어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을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SEO가 뭘까요? SEO. SEO는 서치 엔진 오토메이제이션입니다. 검색 엔진 최적화예요. 네이버는 검색을 했을 때 가장 적합한, 그 단어에 적합한 결과물을 보여주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거는 구글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그 검색 엔진 최적화에 맞춰서 글을 쓰셔야지 노출이 잘 됩니다. 그거를 고민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키워드, 내가 쓸 수 있는 지역 키워드, 키워드가 뭔지. 자, 그럼 두 번째, 내 지수에 맞는, 내가 이 키워드 쓰고 싶어요. 하지만 이 키워드가 경쟁도가 너무 높아. 그러면 내가 내 현재 지수에 맞는 키워드를 무엇을 쓸 수 있는지, 그렇게 썼을 때 어떻게 몇 등에 노출되는지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글길이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천자 넘는 거 좀 비추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좀 커리큘럼 글이라든지 학원 원장님 소개 글 같은 경우는 천자 넘을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글들은 좀 700에서 1000자 정도 사이로 엄마들이 읽을 수 있게끔 만들어 주세요. 어떤 글들은 너무 막 2000자, 3000자 그렇게 쓰지 마세요. 제가 제발 간곡들 그 글
3개로 나누세요. 3천자면. 1000자짜리 3개로 나누시거나 아니면 700자짜리 5개로 5개 맞네요. 3개 4개로 나누세요. 4개 5개로 나누세요. 그래서 절대 너무 한 포스팅에 몰빵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본문 안에 키워드 개수를 좀 조절해 주셔야 됩니다. 좀 더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뒤에 더 있는데, 일단은 그리고 블로그 글쓰기를 구조를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 인사말하고 보통 저는 하도를 제시를 해요. 내가 제목에서 이미 하도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 더 나 이거 궁금해서 클릭을 했어요. 근데 한 번 더 이거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설명해 줄 겁니다. 이거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너만 궁금한 게 아닙니다. 다른 엄마들도 다 궁금해해서 제가 이 포스팅을 쓰고 있는 겁니다. 라는 느낌의 공감도를 확 끌어올릴 수 있는 멘트가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 서론. 플러스 제가 또 못하겠네요. 서론이자 본론이에요. 예. 서론을 근데 너무 길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너무 길면 진짜 이틀 많이 생기거든요. 본론은 여기서 본론보다 오타나네요. 결론. 그래서 서론 플러스 결론을 주셔야 돼요. 일종의 두 알식으로 글을 써 주셔야 됩니다. 엄마들한테 맨 너무 밑에까지 내려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지 마시고 쪼끔 더 내가 이 하도를 왜 제시했는지, 그리고 결과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오히려 서론과 플러스 같이 얘기해 주셔야 돼요. 이거 서론과 결론입니다. 같이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본론. 내가 이 학원은 이 수학 공부는 연산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도형 공부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수학 공부 습관을 기르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책은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우리 학원은, 우리 교습서는 이렇게 수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라는 것들을 같이 잘 녹여내셔야 되겠죠. 여기서 필요한 거는 결국 증빙은 사진이에요. 사진 한두 컷이라도 최소한 좀 넣으셔 가지고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것들을 증빙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진짜 이거 마지막 행동 유도를 진짜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신데요. 행동 유도하셔야 돼요. 내가 이번 달 혜택이 뭔지, 이번 달 혜택을 꼭 안 주시더라도 내가 지금 상담받아야 되는 이유가 뭔지, 쪼끔 지금 상담하면은 뭔가 쪼끔 우리 아이한테 좀 더 혜택이 간다라는 것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자면 뭐 '늦었을 때가 제거 빠른 거다.'라는 느낌으로 뭔가 행동 유도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제시를 해 주셔야 되세요. 예. 아니면 내가 매달 좀 다른 형태의 등록 혜택을 만드셔도 괜찮아요. 요번 달 등록하면은 뭐 교재비 쪼끔 할인, 다음 달 등록하면은 현재 할인이라든지 그렇게 좀 다 다르게 행동 유도를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글쓰기 할 때 주의할 사항. 첫 번째는 일단은 거의 70-80% 이상이 모바일로 글을 읽거든요, 엄마들이. 그러면 모바일에서 글이 잘 읽혀지게끔 만들어 주셔야 되세요. 근데 글씨가 너무 작으면 안 돼요. 처음 세팅이 우리가 15 거든요, 글씨체가. 15 너무 작아요. 눈 아파요. 그래서 기본 서체는 19. 19에다가 저희 뭐 좀 이상한 글씨체 뭐 이런 거 쓰지 마시고요. 저는 밑에 3개 쓰지 말라고 말씀드리는데, 서체 보시면 밑에 3개가 있어요. 제일 밑에 3개는 쓰지 마시고, 그리고 모바일 환경에서 우리가 PC에서 글을 쓰시되 많이 물어보세요. "핸드폰으로 글 쓰면 안 되나요? 안 되나요?"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손가락 아파서 못 써요. 못 쓰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도 PC에서 글을 쓰셔야지 한눈에 글이 잘 보입니다, 내가 다시 읽더라도. 그래서 웬만하면 PC에서 글을 쓰세요. PC에서 글을 쓰실 때 우리가 오른쪽에 비화면에 오른쪽 마우스 살짝 갖다 대면은 PC 화면 있거든요. 거기 갖다 대면은 모바일 화면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글을 쓰시면은 '아, 저 상태가 모바일에서 보이는 글씨체구나. 글씨 상황이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요즘도 가운데 정렬 진짜 많이 하시는데요. 가운데 정렬하시다 보면은 너무 글을 짧게 끊어 한 줄 한 글자 넘어가는 게 싫어서 끊어 쓰시는 경우도 많고, 이게 줄이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글이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왼쪽 정렬로 쓰시고 그냥 엔터 치지 마시고요. 한 두세 줄 문장, 한 5줄 문장까지는 쭉 연결되게끔 그냥 쭉 연결해서 붙여 주세요.
근데 5줄이 넘어가면은 좀 가독성을 생각해서 한 줄 정도는 끊어서 써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용구 꼭 써 주셔요. 인용구가 6 가지가 있거든요. 인용구를 꼭 사용해서 가독성을 좀 높여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잠깐만요. 두 번째는 반복 단어. 진짜 제가 뭐 제 블로그 수업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 제목 안에 영어라든지 스파니스라든지 뭐 그런 학원이라든지 단어가 반복되면 안 돼요. 그리고 본문 안에도 너무 단어가 내가 뭐 파니스 글을 쓰고 있다. 그러면 파니스란 단어가 10 번, 20 번, 뭐 30 번까지 반복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큰일 납니다. 누락이 생겨요. 그래서 절대 본문 안에 반복 단어도 조심해 주셔야 되고요. 자, 금치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금치어 지금 오늘 새로 처음 들어오신 분들이 있으셔 가지고 제가 금치어 내용도 쪼끔 바꿨거든요. 자, 금치어는 기본적으로 네이버가 띄어쓰기에 상관없이 좀 성적인 단어입니다. 전쟁에 관련된 단어 그리고 좀 더 명확성이 떨어지는 그런 단어들에 대해서 금치어라고 지정해 놓은 게 있어요. 자, 우리 금치어 한번 찾아볼 거예요. 자, 여기서 금치어 8개 있어요. 찾아봐 주세요. 채팅에 남겨 주세요. 제가 5개 이상 찾으시는 분 선물 드릴게요. 5개 이상 찾으시는 분. 제가 지금 원래 기존에 들어가 있던 곳에 있었고요. 쪼끔 더 추가했어요. 원래 제가 여기 5 개까지 들어 있었나? 전에 제가 강의할 때는 제가 좀 더 추가했습니다. 여기 안에서 금치어가 8개 있어요. 찾아봐 주세요. 자, 채팅창에 한번 남겨 봐 주세요. 지금 다 살아 계시죠? 다 계시죠? 답이 없으셔. 자, 일단은 1-2 개씩이라도 네. 금치어 찾아봐 주세요. 금치어 없을까요? 써라, 싸라 아니요. 고자 총. 자, 고자. 네. 자, 고자는 많이 알죠? 고자 맞아요. 고자. 네. 일단은 5개 너무 많아요? 일단 4 개, 4 개 반. 했네요 아닙니다. 했네요. 네 맞아요. 했네요. 했네요. 진짜 고위 높은 단계의 금치어인데 맞아요. 자, 4 개 정도를 하나의 채팅에 좀 넣어 주세요. 제가 그래야 선물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 따로따로 해 놓으면 제가 다 채팅이 안 돼 캐치가 안 돼요. 어. 일단은 4개 정도 앞에 거 다 붙이셔라도 상관없어요. 일단 4 개를 하나의 채팅에 넣어 주세요. 야합니다. 맞아요. 어. 건들 아닌데? 건들 아닌데? 일단은 고영주 원장님 드릴게요. 일단은 우리 또 강의를 진짜 많이 들어주신 고영주 원장님. 어. 야합니다. 두 번째에 정채연 원장님까지 드릴게요. 네. 정채연 원장님 제가 나중에 저희 그 신청하신 채널톡으로 좀 주세요. 제가 고영주 원장님하고 정채안 원장님 2분 드릴게요. 예 맞아요. 자 볼게요. 자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고자. 자, 그리고 네 그러시군요. 오늘은 총, 총 4 명. 그래서 모두라고 바꾸셔야 돼요. 뭐 "알려드리고자는 알려드리려고 합니다."라고 바꾸셔야 되고요. 해보도 금치어예요. 그래서 많이 모르시는데 뭐 "공부해 보았습니다." 아니고 "공부했습니다." 했습니다. 간결하게 써 주셔야 되고요. 처음부터 음부 그것도 성적인 단어라서 금치어고요. 판매, 구매도 금치어예요. 판매하는 거, 구매하는 것도 금치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자 얘는 판매에 관련된 것도 금치어고요. 했네요는 왜 금치어냐면 뭐뭐 남이 했는 것처럼 내가 경험한 게 아니고 남이 했는 거를 내 걸로 표현하기 때문에 했네요도 금치어예요. 네요가 금치어입니다. 자, 그리고 또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거 언년들 쓰실 때 많이 나오는 거 구입은 아니에요. 괜찮아요. 고와 고아. 근데 고아가 이렇게 생각보다 그냥 고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콤만 넣고 아가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아니면 그리고 아이들 이렇게 해서 고아가 분명히 띄어쓰기로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치어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고아를 많이 못 찾으세요. 저도 고아 찾으려면 분명히 저는 인제 프로그램 돌리니까 고아가 뜨는데 보통은 고 치고 콤마 아 치거나 아니면 고 띄우고 아를 치면은 보통 고아가 나와요. 그래서 고아도 금치어이라는 거. 자, 그리고 문의사항. 음. 해보는 쪼끔 더 가벼운 금치어이긴 한데 그냥 "내가 했습니다." 근데 뭐 "해 보았습니다." 쪼끔 더 내가 한 경험이 아니고
남이한 경험인 것처럼 그게 그거라서 해부도 금지어예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경험한 게 아니고 "해 보았습니다." 할 게 아니고 그냥 "했습니다. 공부했습니다." 라고 적으시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의사. 의사는 의료법 때문에 의료법 때문에 문의사항 넣으시면 안 돼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학원으로 전화 주세요." 이렇게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문의사항, 그러니까 이게 한두 개 들어가는 거는 괜찮습니다. 금치어가 막 이렇게 때려 박아는 거 아니고는 괜찮은데, 내가 인제 하나에 쓰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금치어가 들어가다 보면은 그게 포스팅 점수가 네, 문의사항은 돼요. 예. 포스트 점수가 잘 안 잡혀요. 그러다 보면은 나는 분명히 글을 썼는데 100 점짜리 내가 금치어를 빼면은 80 점, 100 점짜리 포스팅이 만들어지는데, 내가 금치어가 있으면은 50 점짜리 포스팅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내가 계속 평균 점수를 계속 쌓기 위해서는 50 점짜리 포스팅은 매 더 많은 포스팅, 2 배에 가까운 포스팅을 써야지 내가 평균 점수가 올라가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금치어들을 몇 가지 여기 지금 적어 놓은 거 있잖아요. 이거 따로 메모해 놓으셨다가 이것만 좀 몇 개라도 찾아주세요. 글 다 쓰시고 나서. 찾는 방법은 F3, 우리 키보드에 F3 누르시면은 작은 창이 뜹니다. 작은 검색창. 아니면 컨트롤 F 누르시면은 작은 검색창이 하나 떠요. 그걸로 찾으시면 되십니다. 자, 그래서